안녕하세요, 필약사입니다. 오늘은 밀크시슬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양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밀크시슬이란 것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밀크시슬이 무엇이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밀크시슬은 그리스,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지중해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꽃의 모양은 해바라기와 닮아 있고 자라면 30에서 길게는 20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 속에 있는 성분 중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을 간장약으로 사용합니다. 실리마린이란 단일 성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실리빈 A, 실리빈 B와 같이 여러 가지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분들 중에서 특히 실리빈 A와 실리빈 B 성분이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가장 활성을 보이는 성분입니다. 이 실리마린은 예전 고대 로마 시대부터 간 질환 치료제로서 사용되었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간 질환의 보조 치료제로서 효과를 입증받아 일반 의약품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치료제면 치료제지 보조라는 워딩이 앞에 붙었을까요? 밀크시슬은 크게 간 수치를 개선할 목적이거나 항산화, 항염증의 목적 정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논문과 미비하다고 말하는 논문이 섞여 있어서 명확히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비영리 학술의학센터이자 미국 내 최고 병원 목록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밀크시슬 성분이 대표적인 간 질환인 간경화, C형 간염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있다고도 그렇다고 없다고도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밀크시슬의 효능에 대해 발표한 논문들의 결과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코크란이라는 근거중심 의학을 지향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에선 밀크시슬 성분이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B형, C형 간염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거나 합병증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를 위해선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진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나라 허가 사항에서도 치료가 아닌 보조 치료라는 워딩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앞으로 밀크시슬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접하실 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 수준의 강도가 그 정도구나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밀크시슬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아직도 간장약의 대표 주자로 언급됐던 걸까요? 첫 번째는 간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 수치는 크게 AST, ALT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AST, ALT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의 일종으로 보통 간경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세포가 파괴되면 세포 내에서 이 효소들이 혈액중으로 방출되고 이로 인해 혈액중의 이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경변, 간염, 지방간 등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이 수치가 증가될 수 있는데요. 이 수치를 밀크시슬이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간세포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연구에 따르면 밀크시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의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리뷰 연구에서도 2637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리마린 560mg을 복용했을 때 AST, ALT 수치를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 소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 찌꺼기의 일종인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세포 내 감염이나 염증 상황 속에서 이 활성산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각종 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조직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에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정말 중요한데요. 밀크시슬이 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효과를 연구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밀크시슬이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써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논문에선 밀크시슬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기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 절제를 한 환자에게서 실리마린을 복용했을 때 세포를 증식시키는 반면 세포 사멸은 억제함으로써 조직 리모델링과 수복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간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을 가지니 간세포가 파괴되면 증가하는 AST, ALT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간 섬유화를 유도하는 콜라겐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섬유 조직 증식으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탄글란딘의 생성을 저해하여 항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밀크시슬의 효과와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간경화의 치료로 밀크시슬을 옛날부터 사용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다양한 항바이러스 약제가 존재하고 수술적 요법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보조적 요법으로 밀크시슬 복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간세포 재생, 간 수치 개선을 위해 복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